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설 특집, 유병민 기자 특집, 스포츠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도쿄올림픽 야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야구에 대해서 최근에 좀 조편성되고 네네. 이러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야구 조편성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느 나라랑 붙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짜여졌는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지금 결정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준비가 돼 있죠? 지금? 네, 이번 도쿄올림픽은 네. 총 6개 나라가 출전을 합니다. 사실 6개 나라가 출전해도 3등 안에 들면 메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요. 절반 네, 안에 그래서 근데 들었네요. 무슨 저렇게 뭐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6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나왔는데. 6개 나라가 나가는데 네. 이제 최대한 일정을 많이 잡고 경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도쿄 올림픽 조직을 저렇게 지금 조편성 그러니까 대진표를 만들었는데 네. 일단 지금 볼까요? 확정된 나라는 네. 일본 개최국이죠. 일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멕시코, 네.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프리미어 12 지난해 11월에 했었던 프리미어 네. 12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1등으로 해서 잡았고 네. 우리는 그 당시에 호주와 타이완을 꺾고 우리가 아시아 1등으로 네.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된 거고요. 네. 우리한테 지난 17년 WBC 때 굴욕을 안겼던 이스라엘인데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팀이 확정이 됐고 네. 두 팀이 남았습니다. 네. 이 두 팀들이 두 자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네. 야구 종주국이라 볼 수 있는 미국이 아직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요? 미국도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마지막 최종 예선에서 전쟁을 치러서 올라와야 되고 네.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네. 또 강력한 또 팀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네, 그리고 네, 뭐 네. 캐나다 이런 팀들이 지금 마지막 두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1, 2, 3, 4, 5, 6 돼 있는데 세계 랭킹 기준으로 아마 조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의 팀 1은 당연히 일본이 가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 세계 랭킹 2등이고 우리가 3등인데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예. 예. 1위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이 세계 랭킹은 국제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만드는 랭킹이거든요. 근데 이 국제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나오는 미국 팀은 강팀이라 보기엔 좀 그런 게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못 나와요. 예. 마이너 위주로 나오고 아마추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와 같이 프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대회 전적에서 일본이 좀 앞서서 네. 아무튼 일본이 지금 팀 A 그룹 A의 팀 1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이 올라오게 되면 미국이 B에 4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일본 아래에 팀 2가 될 것 같은데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5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2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오프닝 라운드 개막전은 A 그룹의 한 팀과 B 그룹의 가장 강한 팀 붙기 때문에 네. 그 개막전은 후쿠시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경기는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개막전이 후쿠시마요. 그 후쿠시마. 네, 그 후쿠시마 네, 네. 이즈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그 그룹 B로 갈 경우에는 개막전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한일전이 워낙 빅매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편성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남은 두 팀까지 들어오서 보시면 이제 그룹 A, B의 1위 팀. 네. 그러니까 먼저 그룹 A의 세 팀과 그룹 B의 세 팀이 붙네요? 라운드를 치릅니다. 네, 두 붙네요. 경기씩 해서 네. 붙어서 순위 1, 2, 3위를 정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A의 첫 번째 1위 팀, B의 1위 팀이 붙어서 그 팀은 4번 시드로 올라가요. 그건 한 번에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면 결승을 가고 네. 그다음에 보시면 루저 써 있죠. 네. 네. 루저가 계속 밑에 있는데 네. 이 패자벌전이 계속 열립니다.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룹 A의 3위 팀, 그룹 B의 3위 팀이 붙어서 이긴 사람은 1번 시드로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서 진 팀은 완전 탈락인 거예요. 계속 서바이벌 방식으로 한 팀 떨어지는 거야, 한 팀씩. 네. 그러니까 두 번 연속으로 지금 나오신 떨어진 거죠. 거죠. 그렇죠. 승자는 계속 올라가서 네. 결승 가고 패자는 내려가서 붙어서 올라가는 형식.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6팀을 가지고 10경기를 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게 참 네. 일본 조직위가 일본 머리를 잘 답네요. 쓴 건데 일본 예, 답네요. 그래서 과거 기억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개 팀이 참가해서 이제 상위 팀이 붙어서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네. 붙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방식을 다르게 해서 좀 복잡해졌고 일단 내년 4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6개 팀이 확정이 되면 그때 조편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프리미어 12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일본의 가장 뭐랄까 결승전 매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타 나라 타국가들은 프로 선수들보다는 아마추어라든지 마이너 선수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그리고 타이완 정도가 가장 프로 최정예로 나아갈 예정이거든요. 일본이랑 그러면 예전 대회들 예전에 뭐 저기 올림픽 말고 네. WBC WBC 같은 경우에 일본이랑 왜 두 번 붙고 두 번이 뭐예요? 세- 5번씩 세 번, 그러니까 네 번 세 번 붙었습니다. 예선까지 예, 합치면 예, 예, 어마어마 그럼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뭐 한 번 이상 붙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상황 가능하고요. 보면.
프리미어 12 때도 우리가 네.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 붙고서 바로 결승전 또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조편성을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한일전은 워낙 빅매치고 프리미어 12 때도 일본 팀의 경기가 매진이 안 됐어요. 앞에 그래요? 앞에 미국이랑 할 때라든지 뭐 타이완 할 때 매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랑 한일전만 하면 매진됐어요. 우리랑 하면 한일전만, 매진이 되죠. 두 경기만 46,000석이 매진이 돼서 흥행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많이 붙는 방식을 어떻게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택하겠네요.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 사실 프리미어 12 때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좀 좋았을 건데 둘 다 져가지고. 좀 아쉬웠죠. 예. 일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본 전력 역시 일본은 최정예로 나올 거고요. 아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도 최정예 프로 최정예로 나가야죠. 다만 우리도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역 메이저리거들은 못 나간다는 점.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올림픽과 관계없이 리그를 진행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리그를 스탑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김광현, 류현진 뭐 이런 선수들은 출전을 할 수가 없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일본도 일본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렇죠. 지금 아키야마 소고라든지 지금 이 해외 진출을 한 선수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워낙 일본 팀은 뎁스가 두껍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전력이 강하고. 그 야구에 익숙치 않은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일본의 그 키 크고 잘생기고 잘 던지는 투수 오타니. 있죠. 오타니. 오타니 쇼헤이. 예. 예. 오타니 쇼헤이 지금 어디 있어요? LA 에인절스에 있고 그 선수도 못 나오고. 못 나오는 거.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선수한테 되게 힘들어했던 그렇죠.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12년도에 워낙 힘들었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선수 빼고 네. 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뭐 지금 김경문 감독이 이제 다시 팀을 만들 예정인데 프리미어 때 잘한 것과 못한 것 확실했어요. 일단은 아마 그 믿음의 야구, 뚝심의 야구라 그러죠. 그게 조금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일본 투수를 상대하려면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공보고 공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봤을 때 공보고 공치는 선수들이 성적이 되게 좋았고 게스히팅이라 그러죠. 투수가 뭘 던질지 예측하고 그걸 맞히는 타자들. 그런 타자들 성적이 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박병호, 뭐 양의지 이런 선수들이 타격이 안 좋았고 최정. 그리고 대신에 공보고 공을 치는 뭐 김현수, 이정우, 강백호 이런 선수들. 보통 히팅 포인트를 어디다 주냐의 차이인데 게스 히팅은 뒤에 두면서 치거든요. 근데 공보공 선수는 앞에 두고서는 그대로 공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상대 투수가 생소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타자들이 그런 더, 더 좋다는 네, 거죠. 타율이 네. 좋을 수가 있고 그런 선수들에 대한 좀 구성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박병호 선수라든지 양현 선수는 정말 대단한 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건 포함은 맞지만 되겠죠. 하지만 네. 뭐 시리즈 내내 4번으로 붙박이로 기용하는 그런 방식은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럼 요 국가대표 주축 전력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선수들이 될까요? 누구 일단 지금 예. 제 생각엔 작년 프리미어 12 나왔던 멤버들이 대부분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또는 이번에 김강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갔을 때 못 나오잖아요.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로 뭐 왼손에 뭐 구창모라든지 이런 젊고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 사실 지금 대표팀에서 오른손 불펜 투수들은 빠른 공이 많습니다. 고우석이라든지 뭐 하재훈이라든지 조상우라든지 많은데 왼손 파이어볼러가 좀 없거든요. 이쪽으로 대체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야진이라든지 뭐 포수 그리고 뭐 외야진은 지금 갖추고 있는 전력 그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병역이 이번에 해당이 되는 대회죠? 그렇죠. 올림픽이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고 메달을 금메달만 따도 병역은 혜택을 받고 이제 국가 훈련소 가서 훈련 받으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수 선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충분히 우려도 있어요.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카르타에서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 다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정우라든지 네. 뭐 강백호 선수는 그렇죠. 강백호는 해당이 되겠죠. 아. 해당이 되고 올림픽에 가야 돼서 메달을 따야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주축으로 뛰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라든지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 자카르타에 비해서는 논란은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그때 논란을 겪었던 선수들이 그 이후로 성적이 좋지 않았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네. 김병문 감독이나 KBO가 그 부분은 잘 컨트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문 감독님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이랑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대표 전임 감독이 우리나라는 선동열 감독. 선동열 감독 때부터 된 거죠. 그냥 그 전에는 우승팀 감독이 많이 그랬었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중일 감독이 뭐 WBC 감독이라든지 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가대항전 대회가 꾸준히 생기고 있고 이제 국가대표의 성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전임 감독제로 가야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선동열 감독으로 갔고 그래서 젊은 선수들 좀 키워내고 좀 좋은 모습 자카르타까지 금메달 땄는데 좀 아쉽게도 그 군 문제 관련된 선수 기용에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사퇴를 했고 그 뒤를 이제 이어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던 그게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신생한데 진짜 오래됐구나. 네, 정말 12년 전입니다. 이승엽 선수 부진하다가 홈런 딱 치는 그렇죠. 순간 아, 진짜 일본전에서. 아, 네. 울컥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입니다.
왜냐면 베이징 이후로 올림픽에서 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네요. 디펜딩 그렇군요. 챔피언 자격으로 우리는 네, 또 이번에도 2회 저희는- 연속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약간 숙제, 사명감을 갖고 이승엽 나가는. 위원이 해설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승엽 위원이 그 당시에 영웅으로 네. 활약했던 이승엽 위원이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 음. 올해 도쿄올림픽 해설로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많이 보시겠네요. 이제 일단 이 올림픽 국가대항전 야구에서는 이제 국가대항전 성적에 따라서 리그 흥행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비단 뭐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는 국가대항전에서 잘하면 이게 리그로 흥행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좀 이따 얘기해드릴 여자 배구가 그렇게 네. 됐고, 그러니까 KBO에서도 지난해 지금 관중이 800만을 유지하다 700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이 도쿄올림픽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나야 리그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토브리그가 좀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좀 약간 좀 상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어쨌든 같은데. 이 국가대항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좀 사실 지금 프로야구 인기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WBC가 거의 뭐 그렇죠. 만들었다 정점. 봐야 맞아요. 그게 10년을 음. 갔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향세잖아요. 다시 도쿄올림픽 그리고 내년 WBC에서 뭔가 새롭게 좀 부흥을 하자라는 게 네. KBO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즐겁고 웃을 일도 많이 없는데.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스포츠에서라도 좀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올림픽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죠. 역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 일본이죠. 네, 음. 일본이고 타이완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물론 타이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모르지만 올라올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프리미어 때 7대 0으로 졌어요. 맞아요. 네, 프로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장 많은 점수차로 진 거거든요. 그 경기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참 졌죠. 무기력하게 어. 졌어요. 타이완이 약간 우리와 일본 관계 같아요.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잖아요. 타이완은 우리 이기려고 이렇게 아득바득합니다. 진짜로 되게 굉장히 막 그 우리를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막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좀 타이완을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여기는데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약간 유소년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약간 원주민족들이 그 신체 조건이 되게 좋아요. 지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대부분 다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절대 얕볼 수 없는 전력입니다. 타이완은. 예. 그렇군요. 타이완과 일본. 뭐 야구는 항상 변수가 많아서 그렇죠.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아니기 야구이기 때문에 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또 극적인 승리, 또 어떤 극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올림픽 야구 얘기를 해봤고요. 뭐 시간이 모자랍니다. 스포츠 그러니까요. 얘기에도. 예, 이제 올림픽 배구 얘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